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비중이 GDP 대비 8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흥국 중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유입된 편은 아니지만 국내 금융 부분에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 자본 유출 시 위험도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 사정 당국이 기업 탈세와 관련해 협업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기관 간 접촉을 통해 역외 탈세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주요 은행들이 3%대 초반 금리를 확정적으로 주는 재형저축 신상품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첫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4년째 고정금리를 다시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4월 건설 수주량이 수도권은 작년보다 49.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은 작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반면 인천, 경기는 60% 이상 감소하며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황이 어떤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계속 연일 좀 조정을 받고 있죠. 5월 달에는 아주 좋았는데 6월 달 들면서 조금 힘이 빠진 듯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오늘은 코스피가 지금 현재 20.9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1968선까지 밀렸죠. 수급을 보자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 물량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양자를 합쳐서 한 9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0포인트 좀 넘게 빠졌죠. 코스닥이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매기가 옮겨가면서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5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합해선 550억 가까이 팔고 있죠. 원달러 환율 6원이 내려서 1116.2원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6월달 들면서 계속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현충일 휴일이고요. 하루 정도 숨고르기 하고 나면은 좀 금요일부터는 돌아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신승용 대표와 함께 코스닥 하락,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실적을 가시성을 접근하자. 자, 그리고 시장 혼조세 속에 상승 모멘텀에 주목하자고요. 네, 다음은 테마톡톡, 박근혜 테마주의 상승,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단기 매매 대응을 주문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SL 준비되어 있고요. 이정현 팀장의 종목 돌직구, 글로벌 지수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에 집중하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비 전력이 연일 450만 킬로와트 붕괴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주에 관심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6월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들어서 계속 연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증시에 좀 당황스러워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각 증권사의 센터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면 앞으로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용준 센터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6월 코스피 범위는 1950에서 2080 정도 점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좀 진입하는, 또 따라가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 22일 열린 BOJ 금융회의에서 앞으로 2년간 보는 통화를 2배로 더 늘리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엔저 정책에 대한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엔저에 대한 시장의 반영은 어느 정도 시장 안에 된 거, 주식시장 안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수출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엔저가 연말까지는 110엔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출 환경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다만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수출주는 뭐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길게는 조금 더 좀 낮춰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매파라고 얘기하는 통화론자들은 당장 6월부터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좀 철회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 좀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벤 버냉키 의장이라든지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재정론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여전히 양적 완화 해야 된다. 연말까지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이제 결국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철회하고 또는 출구 전략 한다는 것은 경기가 이미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것에 대한 반증이죠. 실제로 미국을 보면 국민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이제 93% 정도까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취업도 많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 초반까지 갔던 미국의 가계 부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것들이 출구 전략으로 이어지는데 언제쯤 이어질 거냐. 결국 그건데 결국은 버냉키 의장이 유도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제 그 우려 속에서 나올 것 같고, 다만 그런 우려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뭐 주가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로 빠른 출구 전략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외국인이 6조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이면서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매도의 원인이 됐던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엔저 문제, 또 뭐 여러 그 뱅가드 물량 같은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까지 어느 정도 6월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고 6월 말이면 뱅가드 물량이 해소가 된다고 친다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은행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본다고 해보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싸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가 대형, 그러니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월에 체크해 봐야 될 주요 변수는 역시 뭐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뱅가드 물량이 이제 마무리되고 외국인들이 귀환할 거냐. 수급적인 얘기겠죠. 대형주로 갈 거냐, 뭐 중소형주로 갈 거냐. 그것도 판단의 근거가 될 거고. 또 더불어서 지금 추경이 나왔고 금리나 했는데 과연 내수 경기가 뭐 요즘엔 부동산 가격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경기는 결국 미국 경기 좋아진 것이 글로벌 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각국이 내수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그 랠리에 좀 동참하고 있는 내수 부양과 유동성 랠리라는 이제 그런 흐름에 우리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내수 부양이 6월에 좀 나타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6월에 유망 업종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수에 근거한 대형주들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지난 5년간 본다 그러면은 수출 환경이 좋았습니다. 엔고가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또 석유화학 주식 뭐 이런 수출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뭐 내수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어요. 몇 년간. 근데 지금은 엔저로 정반대 환경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로 부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내수 부양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뭐 이것들이 내수가 살아나느냐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6월에 또 7월에 하반기에 계속 관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과 뭐 증권, 뭐 건설, 일부 건설주 뭐 이런 내수 관련 대형주들을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를 연결해서 현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고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용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장이 6월달 들어서 좀 기대감을 갖고 맞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일까요? 예, 뭐니 해도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논란 부분, 가격이 상당 부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죠. 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승 부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놓고 봐서 580포인트가 넘는 그런 상황들 연출이 됐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가격에 대한 부담 논란, 이게 이제 결국 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550포인트까지도 지금 현재 그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격 부담, 과연 가격의 논리를 놓고 이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의 그 여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 그런 시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혼조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혼조 장세 속에서 과연 모멘텀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찾기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그 시장 내 어떤 그 가격 논리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 가시화에 대한 어떤 그 부담 부분이 실제로 주가에 급등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급락도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적 중심으로, 그리고 2분기 실적 이제 그 6월이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고 6월 중순 이후부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조금 더 슬림화되고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 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580선까지 힘있게 돌파했던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50선도 내주고 말았는데요. 자, 이 우울한 흐름의 원인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이십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 좀 조정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낙이 있었던 만큼 또다시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일반 그 대기 물량들의 접근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과도하게 어떤 그 매도에 나서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적에 가시성이 없는 종목들,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지금 현재 차원에서 철저히 속가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막연한 기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적의 가시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 저런 부분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시장 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그 급락 부분이 이런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젠백스 어떤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왔던 부분 임상 실패에 따른 이틀 연속 하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요 철저하게 염두하시고 실적 중심으로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임박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분명히 가속화될 가능성 높으니까요. 다시금 이런 조정을 활용하셔서 재편하시는 그러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무리인 장세이고 실적 위주로 철저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아베 신조 총리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우는 이제 성장 전략 발표가 예정돼 있는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장이 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휘둘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기대 가능한 모멘텀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일단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크게 누르고 있는 요소는 뭐니 해도 중국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중국 관련주들,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과의 차별화 양상들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소재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급락 부분,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국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 어찌 보면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조금은 좀 다소간 좀 한 발 뒤로 뺀 그런 자세가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반기 시장을 좀 6월달 지금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말까지 장세를 좀 정리해 보자면 신정부 글로벌 주요국들 미국도 신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중국 역시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신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6월 이후 그리고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두시고요. 정부,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 중소기업 육성책을 얼마만큼 구체화시키면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 계속 모색해 나가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신정부들의 정책 모멘텀 지속 여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에 발맞춘 대응 자세가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본 증시의 흐름을 보자면 이제 아베 총리의 성장 전략 발표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나면서 오히려 증시는 오르긴커녕 좀 반대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급속한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다소간 좀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다. 오히려 일본 정부에서조차도 이런 주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도 좀 놀라는 그런 기미가 많이 보였었고요. 단기간 안에 60%가 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던 부분들 이제는 지금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장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엔화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일본 정책의 방향성은 모두 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의 측면에서 조금은 더 안정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중국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좀 중국 경기 모멘텀 좀 기대를 계속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대하는 만큼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번 달 말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빌미로 해서 과연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의 상승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지 6월 시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변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니 해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전개된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지난주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IT는 35%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10%, 통신사 역시 경기 방어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만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산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PBR 관점에서 계속되는 그런 접근들 그리고 항상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주 관점 계속 포트폴리오에 20%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석유화학 주식 아직도 5% 정도 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습니다. 상승신마다 부분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해 보인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포트폴리오 변동은 없지만요. 코스닥 중소형주 경우에 특히나 수급상 매우 불안한 상황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물타기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의 낙폭과대 부분 물타기 전략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IT 업종 35%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요. 특히나 IT, 삼성전자 등 대형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대형주 지금 비중 한 25% 내외 그리고 반도체 업황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그리고 부품주, 장비주, 공이 각각 5%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산주 일단은 전체적인 하방 경직성 차원 그리고 유동성
수익성 확대 차원에서 계속 20% 보유하여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지주사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배당 매력과 저 PBR 관점 그리고 주가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주사 10% 계속 유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주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편입을 시켰는데요. 지난주 상승 기조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소간의 좀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지금 지수의 어떤 그 조정 양상이 끝나고 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분명히 재편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그 타업종으로 확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IT와 자동차로 집중할 것이냐 그리고 업종 대표주 집중할 것이냐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집중 전략이 조금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IT와 자동차 쪽에 조금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IT와 자동차 쪽에 집중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테마토토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테마주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인데요.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시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먼저 박근혜 테마주의 상승 배경,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MC분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정수행 그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 보육 정책 확대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게 바로 복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이슈가 좀 작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100일을 맞아 그 지지율 상승과 그리고 또 대통령 시절에 유아복지 정책을 내세운 것, 최근에 저희 정부의 그 여성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유아복지 확대 등 이러한 복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작용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다들 그렇듯이 약간 좀 휘발성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휘발성, 즉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즉 기대감이 이슈로 잠깐 끝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뒷받침, 즉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휘발성에 불꽃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순간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린다면 그래도 이제는 대선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책 수혜주와 지인 인맥주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메디앙스, 이지, 서한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지인주이기보다는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이지라든가 서한, 동양물산 이런 종목들은 지인 인맥주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맥주는 좀 피하시고 정책 관련 종목들은 지금 차트상 좀 바닥권이 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복지 정책이 한 번에 다 실행은 되지 않을 거고 실행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그때마다 또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책 관련주, 즉 정책 수혜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이것도 수혜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러한 그 수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테마주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투자 가능한 종목은 어디를 손꼽으십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맥주는 좀 제외를 하고요. 오늘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 두 종목이 이제 유아복지 관련해서 직접 그 용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릴 종목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또 아가방 컴퍼니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에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약 한 9%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자, 분봉 차트를 좀 보면은 현재 지금 매수가가 아주 적절한 매수가에 와 있습니다. 그 매수가는 어디냐면요. 아침에 좀 갭으로 출발을 해서 시가가 형성됐던 6,400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 지금 유효하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지금 유효하고 이 종목은 좀 급등주의 성향이 같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지금 보시면 이제 한 6,440원 정도인데요.
지금 좀 전에 잡으신 이제 한 6,4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 매수해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약 7,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종목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충분히 또 조정이 들어오면 아침에 좀 전일 저점까지도 전일 저점 6,160원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좀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를 좀 매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테마주 중 가운데 아가방 컴퍼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맥 관련주들은 좀 제외하고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실적 개선 등이 예상되는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지난 수익률 체크할 때마다 제가 조금 좀 힘이 빠집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좀 급락을 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수익률이 조금 변변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S맵과 네오지게임즈가 2% 정도 빠졌고요. ISC, 이수페타시스는 7%대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4.4%가 내렸고요. 네,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SC를 추천하셨는데 현재 7% 정도 빠지면서 지금 손절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손절가라는 게 뭐 다 달았을 때는 일단은 팔자라고 정해놓은 가격이긴 한데 시장 상황과 또 밀접하게 좀 관련지어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떻게 이 손절가 터치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 소개해 드리면서 사실은 목표가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도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손이 안 나가죠. 그리고 그 구간 하에서 이제 정확히 딱 이 가격을 터치를 하면 무조건 손절해다라기보다도 그 구간대에서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장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하는데 좀 참고하시는 그런 개념으로서 손절가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ISC 역시 지난주 좀 신고가를 만드는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후에 소폭 하락을 해서 그 다음 날 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뭐 17,100원, 200원대 횡보 구간에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그간의 엔화 약세나 요 뱅가드 이슈로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면서 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락폭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 코스닥은 최근에 이런 급등에 따른 어떤 피로감 거기에 더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여파가 있으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는데 6일째 하락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종목 소개해 드릴 때 이후에 조금 하락을 했었고 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줬던 거는 이 시장에 가장 큰 하락을 줬던 거는 이번 주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그 가격 조정 이후에 ISC 움직이는 17,300원대, 17,4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오늘도 약간 오전에 좀 소폭 하락했지만 현재 17,200원대에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소폭이나 플러스 마감을 했었고 오늘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잘라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코스닥 시장 먼저 얘기를 드리면 코스닥 시장은 4년 만에 450에서 550번 사이도 박스권 움직임이었었는데 그만큼 힘들게 올라온 만큼 또 쉽게 무너지지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미리 끊고 나왔다라면 모르지만 현재 이 550선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술적인 지지나 반등을 바랄 수 있는 좀 여지를 가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ISC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이번 주 좀 시장 급락에 밀린 여타 다른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는 그런 보유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은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 일단은 보유를 좀 해주십사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SL 소개를 드릴게요. 이 네. 차량용 샤시와 램프를 만들어서 현대나 기아 그리고 GM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요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완성 업체들의 실적이 잘 가야죠. 근데 지난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3분기부터 엔화 약세에 대한 그 실적 부진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그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섹터였고요. 현재도 그 자동차, 특히 과거의 그 기아차 같은 것들, 그래서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주었던 요인은 기아차가 과거에 큰 폭으로 상승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은 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오히려 기아차 올해 예상되는 성장치 한 지난해 대비 한 1% 내외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역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완성업체들 실적에 대해서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SL 역시 일할 수 있는 환경적인 밸류에이션은 높지가 않은 거고요. 실제로 완성차의 생산 대수 증가율 둔화로 올해 한 4% 정도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률 한 7% 정도 전망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그 램프 납품도 감소를 하고 북미 법인에서 수주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수주한 완성차 모델에 대한 판매가 좋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동사가 공급하는 북미의 말리부라는 모델은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2014년 내년에 크루즈라는 어떤 신모델이 있기 전까지는 앞으로 북미 법인에서의 큰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것들을 그 중국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좀 상쇄를 할 전망이고요. 올해 큰 폭의 어떤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내년도에는 2014년 방금 말씀드린 크루즈나 현대차에서 나오는 소나타 이런 좀 볼륨 있는 모델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큰 기대감이 되는 이야기는 없죠. 뭐냐면은 이 종목 SL을 접근하는 관점이 올해 연초에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시장이 실적 장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 코스닥 급락 요인에도 그런 피로감, 그 다음에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은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기준되는 가격에서 하락을 하면 접근을 하고 그 이상 가격에 대해서는 또 매도 관점으로 가는 이런 좀 단순한 논리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SL 역시 지난해 가격을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올해 좀 기간의 조정을 받은 시점에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0엔을 넘어섰던 엔저 우려에 대한 그 염려가 조금은 회복이 되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시장이 급락해서 SL 역시 가격 조정을 받은 시점,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을 하고요. 현재 15,600원인데요. 2013년도 올해 대비하는 PER로 한 8배 정도, 그리고 PBR로는 한 9배 이하, 그 산술적인 기준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고요. 움직임 역시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18,500원 정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볼린저 밴드 한 중심선에 지금 붙어 있는데 15,500원대, 600원대 이 부분에 접근을 하고요. 손절가로는 15,000원으로 지난번에 저점을 좀 깨는 15,000원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관심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트에서 보면 알다시피 요즘 시장 상황 때문인지 이제 상당히 좀 급락세에 놓여 있는 종목 같거든요. 이 종목 역시. 자, 지금 상황에서 이게 섣불리 좀 잡아도 될까 하는 좀 그런 염려가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제가 방송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좀 어떤 종목이든 그 시점에 맞는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려야 해서 정확한 가격대를 좀 타이밍을 맞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현재 종가에 접근하십시오라기보다는 이 종목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사실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올라갈 때 잡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종목 딱 15,600원대. 시장이 무너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550을 깰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 안에서 V자 반등이 나온다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의 횡보를 거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을 하락하는 부분들을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내일 휴장인데요. 내일 말고 한 금요일쯤 해가지고 금요일이나 월요일쯤에서 이 구간에서 550엔대 어느 지지를 보인다라고 하고 SL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구간을 밴드상에 550원대, 500원대, 15,500원대 구간을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시장 따라서 같이 반등한다고 생각하시고 15,500원대 그 구간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V자 반등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좀 반등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러브 스탁의 전진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좀 힘든 장입니다. 많이 다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유럽은 그래도 뭐 지난날 그래도 관망하는 모습 속에서 약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우 지수는 또 0.5%를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역시 0.58%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역시 지금 시장을 이끌 호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바로 뒤에 말씀드릴 뭐 양적 완화 축소 필요성 언급 관련해서 게다가 또 아베노믹스 실패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이제 국내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국내 증시의 방향성 지금 타진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 매수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는 종목군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내수주로서 그래도 일단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위주로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 매수 분위기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당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또 다음에는 저 ISM 제조업 지수, 미국에 이번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ISM 지수 자체가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향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에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그래도 생산과 신규 수주 등에서 지금 주요 부문에 지금 하락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축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만약에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캐스터가 발동된 점과 함께 최근 주택 시장 개선 그리고 또 고용 지표 회복 등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지금 미국 경기는 크게 아무래도 우려할 사안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구조상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의 쇼크가 온다면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수출 감소 가능성을 기반으로 이제 매도세가 출회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때문인지 그래도 지금 미국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4.1%까지 뛰었고요. 이는 거의 이제 1년 만에 이제 4%대로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는 쉽게 보면 주택 수요 감소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비 악영향 끼칠 수 있는 상태인데 게다가 또 지금 무역 적자 죄송합니다. 무역 적자와 함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양적 완화 조기 축소가 그래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아주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이제 양적 완화 관련 지어서 이번 7일날 발표되죠. 고용 지표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그래도 증시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6월 들어서 계속 하락 중입니다.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참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 게다가 또 7월 이제 여름 랠리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장세가 상승 모멘텀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점점 기간 조정을 받거나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지수가 좀 하향으로 좀 전환을 하다가 그래도 7월부터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감 전략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먼저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죠. 예비 전력 붕괴.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일단 오늘 제가 보기로는 예비 전력이 350만 킬로와트까지 붕괴가 됐다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최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등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블랙아웃 대비해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관련주 대부분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그래도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그래도 피로감으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좀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해당 스마트 그리드 종목들 중에 그래도 아무래도 펀더멘털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 것들이 몇 종목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오늘 장은 그래도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은 확실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위주로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조선주에 대해서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조선주 역시 지금 성과 상승 등 이제 상선 업황 개선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해양 설비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조선주 바닥이 확인되었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수급이 아주 긍정적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좀 또 아베노믹스 실패가 이유에서인지 그래도 지금 엔달러 다시 99엔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한 낙관식 기대 심리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지금 엔저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니 그래도 지금 자동차와 그래도 IT 대형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주신다면 나중에라도 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거라고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이 좀 기대되는 단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종목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포스코 ICT가 되겠는데요. 일단 포스코 ICT 지금 주가 자리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지금 많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와 비교해서 아직 상승을 많이 하지 않은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힘든 장세 속에서도 그래 3%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일단 포스코 ICT가 그리고 자회사 포스코 LED가 있습니다. 포스코 LED가 지금 굉장히 성장이 기대가 되는 모양인데, 일단 지금 조명 사업 분야가 이제 산업용으로 특화가 되면서 그래서 각국의 이제 백열전구 대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포스코 ICT도 상승 매출에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인 스마트 그리드 역량 기대. 그래서 좀 일단은 동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출발은 이제 포스코의 마이크로 그리드죠. 일단은 지금 현재 포스코 광양 산소 공장 대상으로 지금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저감을 위한 그리고 생산 조업과 에너지 관제를 연결한 스마트 그리드 분야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주목하실 점은 또 스마트 그리드 미래 산업 핵심 산업으로 유망한 그 EV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그리고 서비스 솔루션 또한 지금 확보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그리드만으로도 지금 이번 해에 1,0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보자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2013년도 예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매출액은 약 1조 2,43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734억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서 지금 자리를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해드리겠는데 오늘 지금 7,780원 가격대인데요. 지금 7,770원인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매수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일단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91선을 자주 보는데 이 91선 위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1차로는 그래도 8,000원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8,000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한다면 그래도 8,500원 가격대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가를 잠깐 잡아드리면요. 지금 저는 7,5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91선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500원 가격대를 깨게 되면은 또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임에 지금 손절가 좀 짧게 잡고요. 그래서 7,500원 가격 손절가를 좀 지켜주시고 운영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 ICT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ICT 하면 이제 뭐 포스코 엠텍, 캠텍 등등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여러 포스코 계열사들 중에 이제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전반적인 그룹 전체의 어떤 그 움직임과도 좀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그룹 전체 또 계열사 전반적인 움직임의 그런 리스크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종목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포스코 ICT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굉장히 하는 사업군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또 다른 자회사 지금 뭐 LED 관련 자회사는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만 뭐 기타 다른 자회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요즘 들어서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ICT를 추천을 받았고요. 자, 최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정현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포스코 ICT를 첫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금 비중은 90%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야겠죠. 포스코 ICT 10%로 첫 종목으로 지금 편입이 됐는데요. 앞으로 좀 그냥 수익 상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로 매수를 말씀하셨고요. 목표가는 1차로 8,000원, 2차로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아줬습니다. 모두 위나 아래나 좀 짧게 잡아주신 게 눈에 띄네요. 네, 앞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해 보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상황만 좀 돌아서 준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여전히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